사회복지? 사람 만나는 일 서비스업이다. 평소 사람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사람을 만나는 게 힘들면 힘들다. 평소 내가 만나는 비슷비슷한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아니라 연령도, 살아온 과정도 다양하고 게다가 보편적 복지로 지원되는 대상들보다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상대하는 일이 대다수다. 우리는 아직 삶의 경험치가 낮다. 나는 장애를 가져본 적도 없고 건강이 심하게 아파본 적도 없고 한부모가 돼본 적도 없고 비행 청소년인 적도 없고 노인이 돼본 적도 없고 노숙을 해본 적도 없고 감옥에 가본 적도 없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돼본 적도 없고 아이를 키워본 적도 없고 우울증이 있어본 적도 없고 알코올 중독에 걸려본 적도 없다. 이렇게 내가 살아보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들의 인생에 관심이 없고 사람 만나는 것에 두려움이 있다면 사회복지 일을 하기에는 어렵다. 낯선 사람과 대화하는 것에 대해 무서워하지 않고 그 사람이 무슨 삶을 살아왔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하는 등 사람 만나는 것에 대해 열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둘째, 공감 능력이 너무 좋으면 힘들다. 나는 특히나 공감 능력이 낮은 편이고 감성적이지 않고 타인의 감정에 세심하지 않고 내 중심적인 편이다. 이렇게 안 그래도 공감 능력이 높지 않은데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일하면서 만나야 하는 대상자들 대부분은 내가 경험해 본 적 없는 삶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공감이 될 리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분 앞에서만큼은 그러셨구나, 힘드셨겠어요, 공감한다는 듯이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잡고 문제를 풀어나가면 된다. 오히려 공감 능력이 너무 좋아버리면 대상자의 힘든 상황과 감정이 나에게로 감정이입이 돼버리고 일과 내 일상의 경계가 무너져 버린다. 퇴근하고 나서도 그 대상자가 걱정되고 그 사람의 힘듦이 느껴지고 내가 도울 수 없는 상황에 좌절감을 느끼게 된다면 사회복지 일을 오래 할 수 없다. 세 번째, 친절한 태도를 유지하기 힘들거나 욱하기 쉽거나 화가 쉽게 나거나 참을성이 없으면 힘들다.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속은 아니더라도 겉모습은 친절한 척까지는 해야 한다.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겠는 사람,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사람, 다짜고짜 이유 없이 화를 내는 사람, 계속 말해줘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 도와주기만을 바라는 사람, 안 되는 것을 해달라고 떼쓰는 사람, 본인도 뭐하러 온 건지 모르겠는 사람 등등등 아무리 내가 평소 친절하고 착한 사람이더라도 화를 돋구는 상황들이 아주 많이 발생한다. 그렇다고 같이 짜증내고 화를 내버리면 안 된다. 목소리와 표정 관리를 하면서 최대한 친절하면서도 차갑게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때문에 나도 내 새로운 모습을 알게 됐다. 방문에 전화 문의가 많이 오는데 그냥 단순히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도 사람을 정말 지치게 하고 더 나아가 화나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인내심, 참을성이 참 많이 필요한 직업이다. 특히나 사회복지 업무는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 기준이 있다. 그 기준 안에 들어와서 지원을 받는 상황이면 감사하다고 좋아하시지만 그 기준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가 민원 발생의 원인이며 이로 인해 크게 화내거나 떼쓰거나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보면 된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본인이 잘 넘길 수 있을지 없을지, 화를 내지 않고 친절함을 유지하면서 단호하게 설득할 자신이 있는지 생각해보자. 네 번째,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멘탈이 약하면 힘들다. 기분 좋아지게 하는 사람들도 만나지만 나의 멘탈에 타격을 주는 것은 악성 민원인이다. 욕하는 사람, 소리 지르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계속 지원해달라고 하는 사람 등등등 여러 다양하고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시달리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내가 잘못한 점이 있다면 사과하고 인정하겠지만 내 잘못도 아닌 일로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만난다. 내가 뭐 어떻게 좋게 해결해 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멘탈이 와르르 무너질 확률이 높다. 버틸 수 있는 자신이 있는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낼 수 있는 힘. 아, 저 사람은 저렇게 화가 많은 사람이구나 하고 그냥 무던하게 넘길 수 있는 힘. 그 힘이 있어야 된다. 선천적으로 성격상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멘탈 강화를 위해서 미리미리 경험치를 쌓아놓으면 좋다. 아주 간단히 예를 들어보자면 아르바이트로는 진상 고객을 만날 수 있고 봉사활동으로는 아동, 청소년, 청년,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복지 대상자들을 만날 수 있고 그들을 대하는 직원의 태도를 볼 수 있다. 대외 활동으로는 내 또래들도 정말 다양한 인간들이 있구나 깨달을 수 있다. 연애를 통해서는 한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어보면서 나에 대해서도 또 타인에 대해서도 알아갈 수 있다. 인턴을 통해서는 회사 생활, 간접 경험을 해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루트를 통해 이 사람 저 사람 별별 사람들을 겪어보는 것이 나의 멘탈을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정리해보자면 사람에게 관심이 없다. 사람 만나는 게 힘들다. 공감 능력이 너무 좋다. 쉽게 욱하거나 쉽게 화가 난다. 친절한 태도를 유지하기가 어렵다. 참을성, 인내심이 약하다. 사람에 대한 멘탈이 약하다. 라고 한다면 사회복지 일이 안 맞을 수 있다. 예시를 든 경우들을 상상을 해보면서 내가 맞받아칠 수 있을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좀 느낌이 올 것 같다.